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아내가 부정행위 해커이고 오늘 당신을 절도범으로 지목하고 싶습니다. 그런 줄거리가 반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쓰레기가 너무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지난 200만 명이 그랬어야 해서 그냥 잊어버렸어야 했는데 이 청구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이제 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들은 내가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떠나서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운 좋게도 나에게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의 나를 추적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2시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따라가는 길은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전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는 곧 될 것입니다. 해커입니다. 나는 아주 좋은 해커입니다. 이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엄선된 목표 목록을 가진 매우 환한 해커, 나는 야카르텔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은행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물론 익명으로 관련 당국에 유죄 증거를 제공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4명의 정치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 10명의 경찰관이 12명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인들과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규모 상인들 또한 그들의 금고에서 1억 달러 이상을 빼돌렸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를 가져가지만 약 80%는 다양한 자선 단체에 전달됩니다. 대부분은 알약 중독 및 재활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여동생이 엉뚱한 남자와 연루됐기 때문에 물어봐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최선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었지만 그녀의 몸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우울한 고립 속에서 보낸 2년의 암울한 시간은 나를 정말 좋은 상태에서 거의 마법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2년을 부모님의 오래된 집 지하실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두운 비밀과 그것을 조작하는 방법. 나는 대부분의 보안 프로그램에서 지난 2년 동안 어딘가에서 뒷문을 발견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알약 중독자 갱단에 대한 매우 유해한 정보가 더 라이벌 갱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문제는 거래를 시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국가 증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갱단은 경찰보다 더 빨리 움직여 정부가 소송에서 많은 돈을 절약했습니다. 내 추적자들은 카르텔에 고용되어 약 3천만 달러를 구제했습니다. 정말 멈춰야 했어요. 2,800만 달러였지만 또 다른 작은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 돈이 6개국 40개의 다른 계좌를 통과하자마자 제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포함된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장소를 찾고 있던 계정의 역추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우회 서버 체인을 시작하기 전에 약 100개의 IP 주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저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삽입하고 몇 번의 키 입력을 했습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나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사실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이 차단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버려진 건물은 통제불능의 노숙자 화재로 불탔고 하드드라이브와 메모리 카드는 사막에서 불에 탔습니다. 모든 개인 문서를 통해 불타는 잔해 더미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벤에 올라 서쪽으로 운전했습니다. 4일 후 라스베거스에 도착했습니다. 5년 후 자기야, 도와줘.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지 않아. 나는 내 아름다운 아내 린더에게 진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5세 남자가 컴퓨터에 그렇게 서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몇 번의 빠른 클릭과 키 입력으로 내 머리 꼭대기에 빠르게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메일로 저녁 식사가 약 30분 후에 준비될지 확인하러 다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부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린더와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전 직장을 떠난 후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을 나 자신으로 재창조했습니다. 나는 지역 제재소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 야드였기 때문에 임금이 적당했습니다. 나는 해외 계좌 중 하나에서 $11,000를 매우 조심스럽게 인출하여 침실 3개짜리 집을 샀습니다. 약 1에이커의 땅의 상점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집 옆에 한적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복원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숨겨진 방도 추가했습니다. 작은 통로형 보관실이었지만 위로 올라간 바닥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일반 콘크리트 바닥처럼 보였습니다. 딜러와 카르텔에 대한 기소는 잠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숨겨둔 돈이 충분히 있었고 사라지고 시키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내 기술을 잃고 싶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그 가게는 오래된 머슬카를 만드는 취미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내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온라인에 접속하여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그녀에게 숨기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나를 만났을 때 컴퓨터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기계공이자 트럭 운전사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지하 컴퓨터에 있는 유령이라는 해커라고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FBI가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도 여러 번 저질렀고 그들은 나를 방해가 두고 기술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표적으로 삼은 매우 나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를 잡았다면 제 추후는 매우 추악하고 극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까? 결혼했는데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그녀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몰랐다면 그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남자만 아는 것이 낫습니다. 우선 내 아내에 대해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이 이야기에서 모든 여성이 항상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것을 읽어두며 어떻게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외모가 평균 이상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그녀는 다른 관점과 다른 터치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키가 5분 6이고 물결 모양의 구릿빛 청동 머리가 등 중앙까지 내려오는 에메랄드 녹색 눈 34D 가슴 작은 허리와 평평한 배 약간 넓은 40 엉덩이 5위인의 길고 가느다란 몸매와 황갈색 다리 그녀는 야른 코가 있고 웃을 때 높은 광대뼈 보조개 키스할 만한 입술과 턱이 가득 차 있지만 너무 눈에 띄지는 않아서 어떻게 만났나요? 어느 날 오후 사모에서 일하던 중 그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녀의 주문을 선택하는 동안 그녀는 그녀의 새 아파트에 선반을 놓을 보드 2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말했고 분명히 제가 퇴근 후에 와서 그녀를 위해 선반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내 대가는 그녀가 맥주를 사서 저녁 식사가 춤으로 변한 후 다음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친 친밀감은 없습니다. 데이트는 단지 뺨에 쫓기는 키스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카르텔에서 그 모든 돈을 훔쳤을 때 나는 여자를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른 19세의 6피트 1인치의 10bs 컴퓨터 괴짜였습니다. 이 시점까지 나의 친밀한 삶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스베거스에 도착하면서 나는 총 3번의 순진한 소녀들과의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프리만트 스트리트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내 차 뒷좌석에서 했지만 그녀는 로봇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메음굴과 페룸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적어도 그녀는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A. 비아렐리과 페럼프였습니다. 이번에는 밤새도록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있었고 그녀가 나에게 기쁘게 하는 방법을 정말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 이제 나는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었다. 5번째 데이트가 되어서야 우리는 하룻밤을 보냈다. 거기서부터 그녀를 성층권에 있는 저녁 식사에 데려갔고 저녁 식사와 함께 값비싼 와인 한 병을 마신 후 스트립에 있는 인기 댄스 클럽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댄스 사이에 2시간 동안 클럽에서 몇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옷을 입지 않으면 그녀는 절대 여신이었습니다. 젖은 시트에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는지에 대한 내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나는 괜찮았어. 분명히 내가 방문한 마지막 쉬운 여자가 실제로 나에게 잘 가르쳐줬어. 나도 1년 내내 스포츠를 했고 내 일과 결합되어 내 근육량과 지구력이 증가했어. 내 키는 이제 6피트 1인치였어. 22파운드. 물론 나는 나 자신을 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급해야 할 또 다른 것은 내 바지에 있는 남자의 크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회 여자들이 내 크기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내 사이즈에 대해 극찬했을 때 저는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린더와 저는 약 6개월 동안 데이트를 한 후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라스베거스에 사무실이 있는 대규모 국내 회사. 그녀는 그곳에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우리는 수입을 합쳐 꽤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 비밀 계정을 파헤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레스토랑에 가서 멋진 폰툰 보트를 타는 쇼를 보았습니다. 호수와 둘 다 멋진 차를 운전했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삶은 평균적으로 꽤 좋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만났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나누기는 집 뒤뜰의 수영장과 온수 욕조에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퇴근 후 상점에 가서 저녁 식사 전에 몇 시간 동안 포터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약 절반의 시간을 기계 작업 중 하나에서 작업하고 나머지 절반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을 해킹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에 아무것도 가져오거나 입력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많은 데이터와 돈을 훔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우리는 소파에 껴안고 잠들기 전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대에 잠들기 전 몇 시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능함을 누가 보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을 거의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지명수배된 해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은행 정보와 대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었고 또한 내가 가려두었던 개인용 컴퓨터 봇 군대를 재구성했습니다. 약 6개월 전의 때때로 여러 서버에서 동시에 해킹을 시작하여 내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린더가 좀 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2번 정도 그녀는 더 오랜 시간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피곤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바로 샤워실로 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는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빅빌에 대해 뭔가를 말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금요일에 사무실에서 나에게 전화하여 퇴근 후 동료 몇 명과 함께 해피아워에 갈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약 6개월 후에 내가 걱정할 만큼 충분히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때쯤이면 그들이 청구서를 받거나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린더는 상황이 다시 진정되기까지 아마도 한두 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약간의 애지중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번 토요일에 풀데이 스파 패키지를 사줬고 수요일 밤에 그녀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녀는 기뻤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했고 우리는 결국 침대에 누워 서로에게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마침내 토요일이 도착했고 그녀는 9시에 스파데이를 위해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짧은 키스와 함께 그녀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약 1시간 후에 벤치에 있던 엔진을 완성하기 위해 가게로 나갔다. 나는 휴식을 취하고 이 시점까지 내 컴퓨터실에 갔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린더의 회사를 해킹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부엌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단호했습니다. 내가 일했던 회사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에도 그녀가 일했던 회사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큰 계정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서버를 살펴보고 그들의 안전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차일즈즈 플레이였습니다. 몇 분 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린더의 컴퓨터였습니다. 린더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바른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대형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몇 번 검색했습니다. 키워드를 사용하여 에트세터러에서 새 클라이언트를 제공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폴더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제임즈에 대한 사진이라는 잠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린더는 왜 이 작은 족제비에 대한 사진 폴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제임즈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린더와 함께 갔던 기업 행사에서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린더는 자신이 실제로 컴퓨터에 능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초 만에 폴더를 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올해의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옷을 입지 않은 린다의 사진이 수십 장 있었고 그녀가 다른 자세로 다른 남자와 친밀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나를 거부하는 친밀한 게임 사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앉아서 멍하니 그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내 일부가 죽어가는 걸 느낀 순간 나는 곧 정신을 차리고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와 맞설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 멍청이와의 이혼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 남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약 6개월 전에 그녀의 변화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 시작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을 열었고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이메일 대화에서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녀가 나를 만나기 전에 약 1년 동안 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처음에 나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그녀가 그녀의 여러 대규모 고객과의 회계 오류에 대해 언급한 또 다른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회사의 해외 계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임즈의 컴퓨터로 전환했습니다. 린더의 사진 몇 장도 모텔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다른 남자의 침실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여 결국 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린더의 컴퓨터와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폴더를 습관적으로 내 서버의 예비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서버의 인사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네트워크를 떠나기 전에 폴더 중 하나에서 내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두 컴퓨터와 서버 모두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하면 스파이웨어가 수행한 모든 작업이 내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리디렉션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차에 대한 모든 작업은 한동안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린더는 스파를 마치고 돌아와서 오랫동안 나에게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친밀한 밤 그래 나는 그녀가 한 일 때문에 그녀에게 혐오감을 느꼈지만 나는 남자다. 나는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여성과 놀라운 밤을 보낼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악마의 화신일 수도 있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활용할 것이다. 정확히 나한테는 그녀가 악마의 화신이어서 일요일이 되어서 내 가게로 돌아와서 내가 일어났을 때 린더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이용하여 그녀의 전화기를 열어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려고 해서 문자 메시지가 비밀리에 내 컴퓨터 시스템에 복사되고 모든 전화 통화는 모니터링되고 별도의 하드드라이브에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됩니다. 또한 그녀가 온라인에서 한 모든 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린더는 오전 10시경에 떠났습니다. 그녀는 친구 중 한 명을 만나서 쇼핑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의 휴대폰 앱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나는 그녀를 추적하기 위해 그녀의 차 내부 GPS를 해킹했고 대신 놀랍게도 그녀는 곧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실제로 쇼핑몰에 갔다. 나는 그녀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첫 번째 단계는 휴대폰에 있는 모든 것을 복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키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원격 액세스용으로 카메라를 구성했습니다. 랩톱을 두고 간 곳으로 가져가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브라우저 기록을 빠르게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은행을 여러 번 방문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나중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손과 얼굴에 묻은 기름과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차린다가 집에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샤워 저녁 영화를 본 후 일주일 동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무지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내 차 중 하나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가게에 갔습니다. 사실 나는 그랬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수집한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면서 내 관심을 끌었던 린더와 제임즈 사이의 대화를 읽었습니다. 제임즈는 내 노트북을 사용한 후 내 노트북의 기록을 삭제하라고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왜 그녀에게 내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물론 나는 내 노트북을 설정했습니다. 구입하자마자 서버에 연결하려고 했지만 다음날 저녁에 회사 컴퓨터에서 그날 업데이트를 확인하면서 또 다른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자신을 감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 노트북에서 나온 것임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을 최소화하면서 다가오는 새 스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송금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켜고 피드를 다른 화면으로 옮겼습니다. 린더는 내 컴퓨터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녀 도귀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마이크가 그녀를 포착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나는 세 번째 화면을 사용하여 그녀의 전화통화에 대한 라이브 피드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린더가 제임즈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가상계좌에서 케이맨 제도에 있는 은행으로 약 5만 달러를 이체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곧 그날의 기록을 삭제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로그아웃했습니다. 나는 아직 HR 폴더에서 내 인사 파일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컴퓨터 보안 컨설턴트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즈가 고용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IT 부서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나도 내 서비스에 대한 여러 지불금을 찾았습니다. 물론 모두 케이먼 제도 계정으로 갔죠.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컴퓨터 보안 컨설턴트로 고용되었습니다. 린더와 제임즈가 내 컴퓨터와 IP를 사용했습니다. 회사 가짜 계좌에서 해외은행으로 거액의 돈을 이체하기 위한 주소 게다가 린더와 제임즈는 린더를 만나기도 전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 거의 1,000만 달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린더와 내가 결혼한 지 약 6개월 후 그들은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돈을 훔치는데 어떤 컴퓨터가 사용되었는지 미묘하게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사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자 몇 가지 위험 신호가 드러났습니다. 예, 그 물건이 제가 있던 펜에 부딪혔을 때 타겟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실제로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했습니까? 나는 그녀를 두 가지 모두 갖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갖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가 섹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토요일에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모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그녀의 이메일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그들이 첫날부터 저를 희생양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녀는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저와 친밀한 관계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귀찮은 일은 아니지만 그녀는 나의 명백한 컴퓨터 기술 부족을 조금 걱정했습니다. 제임스는 내가 컴퓨터 작동에 대해 덜 알수록 그들의 계획을 알 가능성이 적어질수록 그것이 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수에 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새 은행 계좌가 개설된 다음 봇 군대를 활성화했습니다. 내가 만든 봇 군대의 대부분은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이지만 추적할 수 있는 작은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해커는 그것을 소스와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린더의 회사 서버에서 내 이름이 적힌 인사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해킹하여 수행된 모든 파일 전송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IP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 내 노트북에서 매우 불쾌한 바이러스를 읽었고 그날 저녁 이메일을 확인하러 갔을 때 내 노트북을 공격한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스팸 메일을 거의 파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을 때 린더의 얼굴에 떠오른 걱정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린더와 제임즈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는데 분명히 메일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그들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추가로 1,000만 달러를 얻기 위해
2번 더 이체를 원했습니다. 계획은 갑자기 절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발견한 유일한 사람은 린더뿐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제임즈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IT 관리자는 조사의 사이버 부분을 이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린더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약 1년 후에 그녀는 제임즈와 결혼할 것입니다. 물론 린더의 범죄에 대해 약간의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연루 가능성은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조사와 내가 그녀에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숨기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믿음을 지적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특별히 그녀를 표적으로 삼고 그녀를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녀가 피해자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그들은 내가 경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을 때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린더는 나에게 새 노트북을 사주겠다고 말했고 그들이 그 안에 최종 이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3주가 지나자 나는 내 마감일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상사에게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시간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인터넷에서 조사를 좀 했다. 마을에서 이혼 변호사를 위한 가장 더러운 가장 공격적인 상어를 찾아 다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3주라고 생각했지만 2번만 지속된다면 운이 좋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켜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IT 담당자를 위한 제임즈의 가정용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을 때 꺼둘 만큼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그가 한 일은 모니터를 끄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벨로루시에 있는 서버를 통해 그의 컴퓨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연결이 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컴퓨터는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길의 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5년 전에 가입한 카르텔은 적어도 보안에 대해 한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변경했지만 여전히 업데이트된 동일한 은행을 사용합니다. 수백만 장자가 원하는 제품에 대한 이메일 링크에 포함된 낚시, 소프트웨어에 취약한 개인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밀번호가 작동합니다. 이는 단지 예비 작업일 뿐이므로 린더와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제임즈를 따라갑니다. 나는 내 차를 수리하기 위해 내 가게에 갔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월마트로 달려가서 그녀가 없는 동안 나에게 새 노트북을 사주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는 에이리가 집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준비에 대해 예비 에이리 작업을 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녀가 집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알리바이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새 노트북을 사줬다고 문자를 보냈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에게 감사하고 먼저 일했습니다. 제임즈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즈는 아마도 고문을 당하고 살해될 것이지만 린더는 그냥 감옥에 갈 것입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내가 린더의 노트북에 별도의 서버 경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녀의 업무 컴퓨터에 대한 직접 링크만 사용한 다음 회사 서버로 $20,000가 그녀의 이름 여행으로 회사에서 4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획이 세워졌고 목요일 아침에 그녀를 위해 케이맨 제도로 가는 편도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를 떠나기 전에 나는 그녀의 연락처에서 제임즈를 제거하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메일을 지우고 계정에서 모든 기록을 삭제한 다음 모든 스파이웨어를 제거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녀가 너무 나쁜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녀의 노트북과의 연결을 끊고 지웠습니다. 집에 있는 무선 라우터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했습니다. 물론 매장에 있는 훨씬 더 좋은 것 그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녀의 휴대폰에 설치한 스파이에서 메시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나를 위해 노트북 설정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막내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을 때 또 다른 전송을 위해 그들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나는 웃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미 훔친 모든 돈을 내가 린더의 이름으로 만든 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계좌가 비자마자 닫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린더의 전화기에서 스파이웨어를 제거하십시오. 나중에 누가 그것을 볼지 몰랐고 그녀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닫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최소한 린더는 말할 것도 없이 흥미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새 컴퓨터가 설정되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인터넷이 다운되었습니다.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작은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 그녀가 영화를 보는 내내 바빠서 곁눈질로 그녀가 휴대전화로 노는 모습을 지켜보니 그녀의 실망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정에 액세스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는 사랑이 없었다고 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린더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만날 때까지 장난을 쳤습니다. 린더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제가 변호사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잘생긴 변호사와 매우 전문적이지만 극도로 화끈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법정에 들어와 그의 오의 자리를 이사회에 넘겨주는 TV쇼 아시죠? 은쟁반에 담긴 것은 키가 56세인 내 변호사. 경주용 자동차가 몇 마일 동안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천사 같은 얼굴 저주. 청문회가 시작된 지 2분 만에 전쟁을 시작할 가슴. 그리고 나는 그녀가 창고치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기밀임을 확인한 후 방에 있는 성가대와 함께 당신의 마음이 노래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으로 아내가 우리 관계 전체에서 나를 바람피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횡령과 누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부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실 전체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미친 듯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던 중 멋진 사진이 잔뜩 담긴 폴더를 발견하고 그녀가 애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그녀의 배신과 그들의 낭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맡기로 동의한 팬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 그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잠시 보류하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너무 빨리 공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를 끝냈습니다. 집에 가서 시스템을 켜고 집 WI 파일을 다시 시작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스파이어가 린더의 작업장에 돌아가도록 두었습니다. 분명히 공격자가 펜을 총공격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긴급회의가 열렸고 2천만 달러의 도난이 발견되었고 이때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제임즈의 전화를 해킹했습니다. 제임즈는 도난 사건을 추적하여 그것이 린더에게 직접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계정이 비워졌고 어젯밤 이후로 2천만 달러의 새 계정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정당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린더는 CEO, CFO 및 보안 책임자와의 회의에 전화를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내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가 내 즐거움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잠긴 본점으로 들어가고 비밀의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이 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점으로 나갈 때 차에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윤활유를 직접 발랐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와 대형 쉐브럴레이 서버번즈 여러 대를 보았습니다. 경찰 일반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대형 SUV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뒷면에 FBI라고 적힌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영장도 거의 보지 않고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었습니다. 숨길 게 없었어요. 네, 이것은 제 아내의 컴퓨터인 것 같아요. 이건 내 것이지만 어제 막 구입했고 WiFi가 어젯밤에 끊겼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세요. 아니,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미안, 난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니까 그냥 내 아내와 친구들에게 물어봐.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몇 시간 동안 가혹한 질문을 받았을 때 린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렸어. 내 이야기는 끝까지 버텼어. 결국 저는 컴퓨터 지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아니, 제 아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회계사였고 여러 고객과 일했지만 그 고객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국외로 나가는 편도 항공권은 그 사람만 아니 난 왜 그 사람이 나 없이 어디론가 날아갈지 모르겠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어. 그들은 내 가게를 철저하게 수색했지만 입구를 찾지 못했어. 결국 그들은 나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린더는 제가 신문을 받는 동안 체포되었습니다. 불쌍한 제임즈는 그녀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해야 했고 또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발견된 모든 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돈에 대한 그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 돈을 그녀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국외 편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나는 결국 내가 그녀의 남편이므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순종적인 남편으로서 그녀의 유일한 전화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녀에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예, 마을의 모든 형사 변호인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야 했죠. 실수로 일을 망치고 그녀를 위해 그들 중 한 명을 고용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의도적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사람 중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 전체를 복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멋진 점은 이것이 연방 사건이고 가석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좋은 행동으로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된다면 연방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가 그녀의 보석 심리에 참석하고 그 집을 담보로 사용하여 그녀를 구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연방교도소에서 20년을 모두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도망가면서 그녀는 내가 그녀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발목 모니터를 착용해야 했고 겉으로 보이는 모든 징후로 사랑하는 남편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너무 우울하고 그녀의 곤경에 충격을 받았고 한 번은 그녀의 휴대폰이 증거로 압수되었기 때문에 나는 갔습니다. 내려서 그녀의 새 것을 샀습니다. 예, 나는 그것을 내 가게로 가져가서 그녀에게 주기 전에 스파이웨어를 추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임즈는 그녀가 그에게 쓴 후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녀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소 협상을 거부하고 재판에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설정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죄입니다. 그 계좌에 있던 돈의 절반이 전부가 아니거나 특정 계좌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비행기표를 샀거나 파트너를 해고하는 것은 물론 돈이 반환되고 쉽게 반환되었습니다. 내 관점에서 재판은 재미있었습니다. 제임즈가 컴퓨터 기록을 사용하여 그녀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그의 여주인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의 내부 투쟁을 보았지만 그는 또한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고 도망쳐 그를 남겨두고 떠날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린더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울메이트가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나는 그의 증언 3일 동안 환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대신하여 증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강력했고 그녀는 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그녀는 향후 20년을 연방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임스를 돌봐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일을 겪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나였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을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린더의 유죄 판결과 그녀가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혼 서류를 변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며칠 안에 복역했습니다. 나는 다크웹을 사용하여 제임즈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제네바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2개의 새로운 계정을 열었습니다. 나는 몇 가지 미묘한 흔적을 남겼으며 모두 제임즈의 계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령이 5년 만에 돌려준 IP 주소는 당연히 해커 채팅으로 알아냈으니 이제 어려운 부분을 남겨야 했지만 뻔하지는 않았지만 경험 많은 해커라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했고 실제로는 나라고 믿되 그들이 여전히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게 하려면 6개국의 10개 서버를 거쳐야 했고 결국에는 복군대를 시작했고 첫 번째 은행을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들어간 2개의 계좌를 찾아서 제임즈의 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제임즈의 컴퓨터에 대한 연결을 끊고 삭제한 다음 다크웹에 들어가 그 내용을 관찰했습니다. 반응 아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아침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은행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계좌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임스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 2천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를 찾을 수는 없지만 결국 염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다크웹 해커 보드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나를 추적했던 그룹과 같은 그룹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끝낼 시간입니다.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임즈의 컴퓨터를 우회하고 스위스에서 개설한 다른 계좌로 2천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송에서 모든 지문을 삭제했습니다. 카르텔이 그 돈을 돌려받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즈의 컴퓨터에 다시 로그인하여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추적기가 내장된 은행 계좌의 경우 이번에는 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도망쳤던 추적기에 연결된 추적기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도난에 대해 알고 있었고 비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송금이나 계좌에 대해 몰랐고 마지막 계좌에 연결된 추적기에 대해 몰랐다면 잡혔을 것입니다. 제임스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걸 봐요. 그 사람이 무슨 돈에 대해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컴퓨터와의 관계를 끊고 내 지문을 모두 지워야 할 때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나는 컴퓨터실을 비우고 컴퓨터실로 바꿨습니다. 언더레프스에 내 이름을 유지하고 있던 시 회사를 통해 몬타나에서 구입한 장소에 대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던 창고에서 실종자 이야기가 나왔고 제임스가 두 사람의 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차는 쇼핑센터 주차장에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 짐을 싸러 돌아가야 해서 제임스 아니나 내드라고 소리쳤어 저를 고문하기 위해 소를 다시 홍보하세요. 맹세컨대 이번에는 유령 씨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적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바로 귀하의 컴퓨터로 안내했다는 위협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귀하의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2달러 지난 해킹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남은 2천만 달러와 5년 전 3천만 달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면 빨리 죽일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쇼핑몰에서 차에 타려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붙잡았다고 애원했다는 걸 알아요? 목에 바늘이 찔리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내 좌석에 단단히 묶인 개인용 제트기에서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속 저를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며칠 전에 훔쳤다고 말한 돈에 대해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2천만 달러가 있었고 5년 전에는 3천만 달러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용 컴퓨터에 확실한 증거가 표시되었을 때 나 자신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필요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면 빨리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훨씬 짧은 내 남은 인생을 순수한 고통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대답할 대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콜롬비아 정글 깊은 곳 어딘가에 있는 벙커 천장에 옷도 입지 않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 다리는 벌려져 소찌르기의 도움으로 그들이 내 성기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벌써 3일 동안 여기에 있었는데 첫날에 그들이 나를 때렸습니다. 둘째 날에 제가 대답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소를 민감한 지역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대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습니다. 마크 이사하는 날 제임스는 한 달 남짓 전에 떠났습니다. 그의 고문당한 시신은 어제 컬럼비아의 한 길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지나면 새 신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져간 모든 것을 이미 보냈습니다. 모두 덴버에 있는 보관 시설로 보냈습니다. 비용은 익명 계좌에서 은행 이체로 지불했습니다. 린더가 들어와 내 맞은편 테이블에 수갑을 채워 놓았습니다. 린다 다 끝났어요. 표시해주세요. 제임스에게 얘기해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우리는 한때 친구였죠. 제발 그에게 물어보세요. 제임스에 대해 들어봤냐고 애원했어요. 나는 아니오라고 물었고 그의 방문을 계속 기다렸지만 그는 지금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콜롬비아에서 살해당했어. 난 그녀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변했다고 말했어. 아니 그는 그럴 수 없다고. 그녀는 그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금 대답했어. 린다 당신은 정말로 이혼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확실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20년 동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발 나를 도와야 한다고 표시해 주세요.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나가야 해요.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린더 아마도 이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 5년 전에 유령이라고 불리는 정말 훌륭한 해커가 있었습니다. 해커는 자신의 흔적을 잘 가리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이 태그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치 유령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기 때문에 유령은 아랴 카르텔을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개인 임무였습니다. 카르텔이 팬텀을 추적하기 위해 다른 해커를 고용하기 전에 카르텔 중 하나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이 도난당했습니다. 물론 잡기 힘든 남자입니다. 추적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발견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유령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존재를 멈추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을 연습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소한 시스템 해킹을 제외하고 모든 컴퓨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아주 컴퓨터였습니다. 문맹 그의 아내조차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에 그는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연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남자친구와의 관계 내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그의 아내가 그와 결혼한 것은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저지른 횡령죄로 그를 모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접시만큼 컸고 내가 그들의 계획을 말하자 그녀의 피부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유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한 복수를 계획을 세웠고 먼저 그들의 컴퓨터 휴대폰과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정보를 얻은 다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프레임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를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는 아내의 남자친구가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타격은 애인이 그녀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요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팬텀이 그의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보살핌을 받은 이후로 계속하기 위해 모든 카르텔이 끝난 후 그녀의 연인을 쫓아갈 시간입니다. 여전히 팬텀을 찾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고 카르텔이 마침내 먹이를 잘 잡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유령은 아내의 연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카르텔을 해킹하고 엄청난 돈을 훔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내의 전 남자친구는 유령이었습니다. 약간의 부주의와 작은 실수로 유령이 남자친구의 컴퓨터로 이어지는 길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르텔은 남자친구의 해킹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남자친구가 마침내 죽기 전에 한 달 이상 고문을 당했다고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에게는 카르텔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실제로 현실이거나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훨씬 덜 입증 가능하지만 이런 허구의 이야기가 당신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값싼 일회용 차를 타고 주차 후 쇼핑몰로 향했다. 마크를 차에 두고 반대쪽으로 걸어갔고 내 진짜 차가 새로운 신분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공이 뭐라고 썼을 것 같아?
댓글에 있는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